추석 전에 좀 기분 좋게 함께 주식시장에서 즐거움도 많이 느꼈으면 하는데 기회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정말 오랜만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저는 나누게 됐는데 그간의 뷰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도 기억이 나요. 네네. 경기 침체 불거지고 나서 8월 5일쯤 네네. 그 부분이었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 진짜 이렇게 흘러가네요. 일단 저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기 지표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요일 오늘 밤입니다. 나오게 될 고용 데이터는 어떤 관점에서 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네. 지금 오늘 나오는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최근에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락을 일거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아직 만만하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컨센서스는요. 네. 지난 8월 5일 날 발표된 7월 고용 데이터에서 실업률이 4.25%가 나와서 깜짝 놀란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고용된 취업자 수가 11만 4천만 명인가 그랬어요. 맞죠? 많이 내려갔죠. 근데 이번에 컨센서스는 고용된 사람들은 15에서 17만 명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실업률은 4.25%에서 내려간 4.20 이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합을 한다면은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경계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은 플러스 뭐 한 2% 정도는 미국 시장은 최소한 오를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 정도면은 9월 18일 날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무지막지하게 뭐 빅컷은 안 좋게 해석될 여지가 현재 높은데 네. 그거보다는 점진적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될 것 같죠. 문제는 여기서 벗어나는 데이터가 나오면 어떡하느냐는 건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5%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한 5, 6명 중에 1명 거는 벗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시나리오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18, 15, 20 이하가 아니고 오히려 약간 올라간다든지 4.25에서 4.3 정도 또는 그 이상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취업자 수가 15만 명, 20만 명이 아니고 한 12, 3만 명 정도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뭐 지난달보다는 좀 완화되지만은 그렇게 컴비네이션이 되면 굉장히 고민스럽고 헷갈리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이래서 13만 명 나왔다 하고 4.28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경기 침체를 인정하거나 아니 가능성을 인정하고 빅컷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나쁘게 반응될 것인데 아니면 그걸 보면서도 충분치 않다 그렇게 급하게 하기에는 라고 해석할지에 대해서 시장이 혼란스러우면 그렇게 헷갈리게 되면은 처음에 반응은 미국장은 빠졌다가 나중에는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을 것 같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컴비네이션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4.20 이하 그 다음에 17만 명 이렇게 나오는 게 아주 절묘하게 나오지 않으나 낙관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실업률 4.2 이하 정도가 나와준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더 하방 쪽으로 열려지는 것에 있어서 브레이크는 되지 않을까 기대를 실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껴봐야 알겠지만 FOMC가 일단 우리 추석 연휴쯤에 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변동은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가장 고민이 깊어지는 쪽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네네. 본부장님, 지금 뭐 브로드컴 아무리 잘 나와도 가이던스에서 이미 시장의 실망 좀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랐긴 했는데 너무 미미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는요. 지금 뭐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라운드 피겨 자리 계속해서 좀 깨고 네,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추세가 꺾였다라는 판단으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미련 갖고 있는 건 AI 업황이었는데 네네. 이제 그 AI 업황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건가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는 꺾였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갇혔습니다. 언제까지? 10월 달 중순까지 11월 분기 시작되는 블랙웰에 대한 기대가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는 정고점 못 갈 것으로 봅니다. 단 오늘 밤에 경기가 너무 좋아서 뭐 경기 민감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다시 우리 반도체 AI로 보고 걔네들의 실적으로만 본다면은 단기 저번에 136불인가 갔던 네. 그 고점은 아마 당분간 최소한 한 달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블랙웰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엔비디아가 그렇게 있을 때 한국의 반도체 주식은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관계가 과거보다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장이 안 좋은데 반도체 주식 하이닉스가 왔다 갔다 전저점까지 밀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HBM, 엔비디아 아니고 또 하나 팩터가 있습니다. 뭐냐?
레거시 제품입니다. 레거시, HBM 아닌 거. HBM이 하이닉스 이익의 한 70% 차지하고 매출로는 HBM이 한 40, 30% 차지하지만 나머지 것들이 뭐죠? 넌 HBM, 우리말 레거시 DRAM이죠.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고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예요. 이거에 대한 몇 가지 그 나쁜 것보다도 약간의 크랙, 균열 아니면 그런 조짐이 사실은 지지난주 금요일 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두 번에 걸쳐서 힌트를 줬습니다. 우리가 애써 부인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전달이 안 된 상황이 좀 안타까운 건데요. 그 당시 보시면 그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다 2% 후반대 올랐어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빠지거나 덜 올랐습니다. 네. 그게 뭐냐? 레거시 DRAM, 레거시 스마트폰 수요가 예상보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의 가격이 상승률이 3분기 실적에도 다소 영향이 미치고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4분기에도 보통 넌 HBM 가격이 10%, 14% 이렇게 성장 높아질 것을 기사했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9월달 기점으로 수그러드는 거죠. 이 관련돼서 사실은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가 그저께 공식적으로 딱 대한민국 20몇 군데서 딱 두 군데 나왔는데 그저께 나온 것이 가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라서 3분기 하이닉스에 대한 예측을 6조 5천 원 낮춘 데가 그저께 나왔고요.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비증권사에서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네. 근데 그 두 증권사가 메인 증권사가 아니다 보니까 부각이 덜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오늘 나온 것인지 어제 나와서 오늘 알려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3분기 전망이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원래 시장 컨센서스 13조대가 아니고 10조 초반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가장 큰 팩터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랑 비슷한 넌 HBM 레거시 가격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톤 다운하는 것이 발표 내지는 예측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시그널은 몇 번 있었고 좋게 생각하면 이게 주가에 다 녹아 들어가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은 별로 안 빠진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고 또 단정하기도 애매한 그런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계에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쨌든 주요 반도체에 있어서 목표 주가를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HBM도 HBM인데 사실상 레거시 단에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이 부분을 좌시해서는 안 되겠네요. 레거시가 좀 복잡합니다. 레거시가 미국의 경기 침체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중국이 회복이 안 돼서 중화권의 스마트폰 자체의 한계. 그래서 미리 반도체를 땡겼는데 이제 더 땡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 중국이 회복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버가 교체가 안 됐다 그래서 서버 네. 교체가 17년에 있었거든요. 7년 만에 교체가 됐는데 6년 만에 교체가 됐는데 늘어진 것이 올해 2분기에 많이 이루어졌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3분기는 2분기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 미국 경기가도 빨리 되지 않으니까 거기도 조금은 그렇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하나하나 피스 바이 피스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네. 긁어 모으면은 어쨌든 영향이 가는 거고 예상보다 한 5% 10% 이익 전망을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 액션이 일부 증권사 외국계는 한 20몇 프로 낮췄는데 거기는 이 반도체적인 것도 있고 무슨 비용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것도 있는 건데 반도체만 따지더라도 한 10% 정도는 더 하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증권사에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가 선행돼 가지고 많이 빠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이 바닥이라 생각해서 사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얼마나 빨리 올라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참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여쭤보고 싶은데 삼성전자 7만 원 깨졌는데 지금이 그러면 싸다고 얘기하기도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안 싸다고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네. 탄력이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냐. 그 얘기죠. 아마 미국의 경기 침체가 그 우려에 대한 것이 실제 한 3, 4개월, 5개월 지나 보니까 실제 아니군요. 라고 판단되면은 아마도 지금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거를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럼 지금 포지션은 관망하면서 경기에 있어서 좋아질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들어가자. 오늘 브로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에서 그 나스닥인지 거기 그 필리핀인지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여를 한 거는 단연코 엔비디아죠. 맞아요. 거의 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그보다 훨씬 작지만 그래도 탄탄한 놈 중에 하나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었어요. 거기는 이게 아니고 네트워킹 그 솔루션이기 때문에 실적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한 2% 잘 나왔고요. 네. EPS도 조정 EPS도 좋게 나왔어요. 근데 조정 EPS가 아니고 순수 EPS는 적자가 18억이었는데 18억 불. 근데 그거는 저기 그 아주 특수한 게 있어서 그래서 한 40억 불이지 핵심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가이던스도 약간 얼마냐 한 1% 정도의 미스예요. 근데 장에서는 6%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두 가지 측면인데 미국을 중심했을 때 밸류에이션 자체가 싸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을. 그 미국이 PER이 S&P가 한 21배 정도 되는데 과거 평균 높은 거 하더라도 18배, 19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할 가격이 되려면 미국은 한 19배, 20배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정도 내려가면 아마 S&P 500가 5,200 얼마 정도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한 5% 더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사람들이 한켠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아요라고 다시 올라가기 전에 뭐 한국이 혼자 먼저 5% 올라가는 장이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혼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삼성하이닉스가 혼자서 5% 10%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9월 18일 날 FOMC 결과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는 지금 수급이 메말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얘기 안 드려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9월 24일 정도에 뭔가 좀 변화가 있다면은 혹시 이 답답한 사이다, 고구마 그 시장 자체가 사이다로 바뀔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뭐 길게 보면 보름 이상, 나쁘게 보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중요 이벤트들이 추석 이후에 몰려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일단은 우리 본부장님 의견 들어봤을 때는 너무 싸다라고 판단을 쉽게 내릴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싼 건 싼데 이후에 돌려 세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저희 애플이 9월 10일에 신규 아이폰을 또 공개를 합니다. 근데 AI 폰이라는 점이 있어서 가장 특이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AI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AI 업황에 있어서는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살려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그 기대가 있었죠. 불과 지난주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 애플도 주가가 고공행진이었고 한국에 관련된 LG노텍이나 BH 같은 경우도 지난주까지 좋았어요. 근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흐물으면서 오늘이 금요일이죠.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확 빠졌잖아요. 미리. 네. BH나 LG노텍스가 빠지고 애플은 어제 오늘 빠졌는데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단점부터는 이게 이벤트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발표되는 9월 9일, 월요일 밤이죠. 우리는 네. 9월 10일 날. 그때 모멘텀이 여부가 있고 그쵸? 실제 사전 예약을 받는 건 9월 13일부터 받아요. 13일. 그 넘버가 나오는 건 사전 예약 얼마요라고 13일 유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곧 추석이죠. 그리고 실제 고객들이 받아서 쓰는 건 9월 20일입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쓰는 거 말고 네. 실제는 9월 20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애플 인텔리전스 AI 그 지원되는 거 그거 완벽하게 지원되는 게 10월 달이에요. 9월 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I까지 된 거에 대한 평은 한 달 뒤에 나와요. 한 10월쯤? 그래서 이슈가 스프레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슈가 스프레드 됐다는 것이 좀 단점인 거고요. 좋은 점은 주가가 지금 미리 빠졌기 때문에 혹시 더 빠지면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밖에 현재는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크로 이슈가 짓눌려 있다 보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9월 10일이라고 하는 이것만 보고 노리기에는 아직 더 추가 후속적인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의 실질적인 시장의 반응은 9월 말 내지는 10월 초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 안정적인 템포로 이쪽은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도 전략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김장현 본부장님과 좀 어렵지만 그래도 꼭 필요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